그리고 이 물이 다 없어지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깜빵 갈 수도 있다. 이사주에서 제일 나쁠 때는 10월달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왜 좀 길어질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문자가 많이 들어오세요. 여자 육친관계가 되게 어렵대. 오늘 두 사람 거를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현희 사주는 쉽게 말해서 플러스 양일주고 추미애 사주는 마이너스 일주예요. 이 일주에 따라서 이 육친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이너스 일주일 때는 조금 쉽고, 이제 여자 사주면서 이렇게 전현희처럼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육친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를 조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이제 팽당한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현희는 이런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잡는다 하고서 제가 또 방송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복이 없는 여자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현희 공익위원장인가요? 근데 남편복하고 남자복은 많은데 남편을 이제 무능하게 하고 치는 사주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 거를 조금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윤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때는 거짓 위장평화, 그다음에 이제 정전 협상이라 그러죠. 종전 선언, 노래만 부른다 해서 요새 또 뭐 TV에서 계속 그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계율주의 특성을 알면은 얼마나 국민을 잘 속이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주인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한참 종전선언할 때도 방송한 기억이 있어요. 일반 이제 정치를 모르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종전선언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종전선언은 김정은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한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종전선언이란 건 뭐냐면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 아니고, 종전을 하게 되면 일단 유엔은 철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미군도 어때요? 추진할 이유가 없겠죠.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재인 정권,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이제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력,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서로 대등하게 되면, 핵잠수함도 오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도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했을 때 김정은이가 쉽게 말해서 반대했었죠. 김여정이 시켜서 왜 소대가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소대가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김정은이 생각하는 거는 걔는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봤지만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문재인 시절에 그 미사일을 막 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가끔가다 이렇게 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하는 그걸 더 바라는 거예요. 종전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지나갔으니까 다 알아요.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재를 좀 피해볼까 하고 이제 평화협상을 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걸 좀 풀 줄 알고. 했더니 미국 트럼프가 전혀 제재를 풀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지금 10%, 1%, 10%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종부세니 뭐니 세금을 뜯어다가 한마디로 약간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본인 안전도 이제 보험을 드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부세니 세금, 소득 모든 세금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사회단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한 번도 쉽게 말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비판하고 국가를 저걸 해서 쉽게 말해서 피켓 들고 나가서 일부 그런 사회단체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무료급식도 하고
정말 착한 그런 어떤 사회단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좌파 사회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생활을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 줬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여기서 돈을 뜯어다가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다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세워가지고 이권을 다 논아먹은 정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 돈을 세금으로 뜯어다가 뭐 데모하지 않게, 시위하지 않게끔 돈을 준 게 문재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권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권이 이제 쉽게 말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큰일 났겠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좀 있으면 이제 이재명이는 깜빵을 갈 거고 운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 차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잔머리를 굴린 거야. 어떤 식으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전 다 알아요. 처음에 퇴임하고 나서 그 보수단체가 스피커 들고 막 엄청나게 가뜩이나 이제 시위하는 걸 싫어하는데 곰곰이 이제 사실 윤 대통령이 좀 봐준 거예요. 국회의장에 부탁하니까 좀 한 200m 가서 시위해라 이렇게. 근데 그 사이를 이제 해서 또 이제 할 것 같거든. 이재명이 깜빵 가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본인 차례라는 걸 알아요.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시위하고 또 이렇게 할까봐 책방을 그것도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돈을 부를 축적을 했으면 8억 들여가지고 책방 채우면 이제 동네 사람들 책 읽는데 보수단체에서 시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첫째로 노린 거고. 책 많이 팔렸다. 이거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추종하는 개딸이나 이 추종하는 국민들이 많다 하는 거를 나 건들지 마라. 2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다음에 뭐 이게 아니고 깜빵하기 싫으니까 지금 또 잔머리를 또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 그때도 이 잔머리를 굴려서 종전이라는 건 뭐냐면 다 철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남한은 핵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남한을 포기해요.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면 남한 야 북한 너 맘대로 해 남한 우리 너 핵 없앨 거야. 그거를 김정은이가 알았던 거예요. 아차 이거 뭐지? 이 저 소대가리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래서 연락사무실을 폭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 소대가리니 뭐니 왜? 머리가 비어있다 이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이 가장 무능한 김정은이가 생각해 야 이거 쟤 왜 저래? 종전? 하게 되면 당장 미국에서 지 핵시설 다 폭파하고 체제는 다 무너지고 난리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살았다 이거예요. 전쟁 안 나겠다. 김정은은 우리나라 핵 갖고 있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좀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딸내미 데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찰도 하고 뭐 로켓 쏘는 것도 보고. 옛날에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수 타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문재인 정권 때는 핵시설 완전 초토화시킬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저 소대가리 때문에 나까지 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전이라는 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를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뭐 이상하게 뭐 옛날에 너무 뭐 이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은 전현희 요새 좀 말이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근데 이 사주가 상당히 굉장히 재밌는 사주예요. 이게 전현희 사주를 육친관계를 조금 해드리고 사주를 한번 조금 풀어드릴게요. 보면은 항상 육친관계를 볼 때 이 사주를 육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간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행 중에서 이제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도 있고 이게 이제 육친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역학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렇게 뿌렸을 때는 사실 되게 육친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육친관계를 조금 뿌렸을 때 육친관계를 조금 해드릴게요. 병화 태어난 날이 항상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병화라 그러면 이제 이 병화가 비견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견 같은 병화일 때 여자인데 병화라는 건 플러스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또 있겠죠. 이 정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화를 쉽게 말해서 겁재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 병화에는 또 쉽게 말해서 지지가 있어요. 지지가 이 사화는 지장간의 플러스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비겁이 되는 거고 이 정화에서 오화가 쉽게 말해서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견이라는 거는 같은 형제간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여자 형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화나 병화가 같은 여자 형제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다른 쉽게 말해서 이 마이너스를 남자 형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겁재를 이제 남자 형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통틀어서 이거를 이제 형제
친구들, 같은 여자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남자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내가 있으면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 간목이 두 개가 있고 지지에는 지금 을목이 하나 더, 이 간목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갑에는 간목이 있고 임목이 있어요. 제가 역학 공부하면서 항상 외울 거는 천간과 지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것만 외우고 다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 남을 볼 수가 없고 본인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은 플러스 이걸 총체적으로 플러스일 때는 같은 편, 그래서 편인이라 한다. 편인. 그러면 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이너스가 항상 엄마가 돼야 되는, 아니에요. 같은 편. 내가 여자기 때문에 같은 플러스가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플러스가 돼야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임목도 이제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엄마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그러면 이제 엄마의 형제간이 있겠죠. 이제 외삼촌. 외삼촌은 이제 마이너스겠죠. 을묘. 이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정자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일 땐 편자를 쓰게 돼요. 그러면 같은 쉽게 말해서 음양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외삼촌, 을목이나 묘목일 때는 외삼촌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형제가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이 남자 형제가 마이너스라도 남자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인이라 한다 이 말. 그럼 이걸 통틀어서 인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총괄적으로 엄마도 되지만 나를 가리키는 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서를 잡아야지 강해지겠죠.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날 낳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자식이 있겠죠. 여자니까. 내가 난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행 중에서 화생 토가 되겠죠. 토에는 무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축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진도 되지만 술토도 있고 무진술 기축미.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가진 거를 식신이라고 그래요. 음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식신. 이 식신은 나하고 똑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딸인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쉽게 하세요. 이 육친관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내가 낳았다. 그러면 내가 난 또 아들이 있겠죠. 그럼 아들은 나하고 음양이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상관. 이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왜 상관이라 그러냐면 관을 때린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남편을 치는 사주. 이 상관이 왜냐면 지금 진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진토가 두 개에다 술토가 하나 있어. 그럼 이 식신이 너무 강하면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돼서 물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남편이 되는데 남편을 치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이거를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체, 표현, 내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있으면 어때요? 금이 있겠죠. 이 금이라는 거는 이 금 중에서는 경신이 있고 신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나하고 어때요? 똑같은 사람. 왜냐하면 똑같은 경신이 이거를 크게 얘기해서는 재성이라 하고 재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다스리는 기운이에요. 화극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은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를 다스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신유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하고 똑같은 관계를 시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어머니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왜 시어머니가 되는지. 음양이 똑같은 여자기 때문에 경신이 되는 거고 음양이 다른 아버지가 나한테는 이거를 이제 같은 편일 때는 나하고 음양이 다른 아버지 신유는 청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재성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재라는 거는 큰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재라는 건 조금씩 쌓아가는 재물운이다 이렇게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어머니가 있죠.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어머니에 난 사람이 있죠. 시어머니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나한테는 남편이죠. 시어머니가 낳았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크게 얘기해서는 쉽게 말해서 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성 중에서는 나하고 음양이 달라야지만이 남편이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자가 있고 쉽게 말해서 임자 계해. 그럼 여기서 이제 음양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해수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하고 해가 나하고 음양이 똑같죠. 그럼 여기 신우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가 아니니까. 남편의 여자 형제가. 그 다음에 남편의 형제간들도 여기 정관, 음양이 다른 정관에 해당한다. 그럼 나하고 같은 편이니까 이건 편관이 되는 거고. 이걸 통틀어서 관성이라 한다. 그다음 시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신우이든 남편이든 이런 이해가 쉽겠죠. 그럼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이 목이 없을 때는 바로 수국화, 불을 꺼버린다 이 말. 그래서 오행은 항상 돌아가야지만이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통틀어서 이 관성을 쉽게 말해서 남편이나 신우이도 되지만 윗사람,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쁘게 작용할 때는 관재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나를 친다, 불을 꺼버린다. 그러면 이사주에서 이제 특징적인 건 이사주에서 보시면 지금 토가 되게 많죠. 이사주에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토가 들어올 때 이 토가 이 운에서 들어올 때 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주 지지에 금이 없어요. 천간에도 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남편을 친다. 왜? 토가 들어오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는 토구수하거든. 물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 사주에서는 지금 거의 물이 없는데 물이 조금 이제 숨어 있어요. 지장간에 개수가 있고 진 중에 이제 개수가 이렇게 숨어 있는 물이 요만큼씩 있는데 이 흙이 들어올 땐 이 금이 없으니까 막바로 어때요? 요만한 물에다 흙을 잔뜩 부어버리면 물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을 잃게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남편이 아마 판사인가였는데 88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고 죽었을 거예요. 그 제가 방송에서도 무술인가? 그 날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토가 들어오는 날. 그래서 이 명략이라는 거는 어떤 기운이 들어올 때 남편을 치는 이 명략을 정확히 날짜를 계산을 잘하고 이 학문을 잘하면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토가 들어올 때 물이 없어지니까 무술 날에 남편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굉장히 나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남자는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별하고 잘 사는 사주들이 있죠. 왜? 뭐 보험금 받고. 그런 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받는다든지 유산을 막 죽고 나면 남편 재산이 다 내 거잖아. 이런 사주들이 죽어서도 남편이 나한테 이익을 준다. 그 남자들이 항상 나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왜냐면 내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겠죠. 엄마가 이 딸을 끔찍하게 위하면서 키웠다. 또 이런 사주는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또 운만 이제 좋게 들어오면 어렸을 땐 물로 살았어요. 천간에 개, 임. 9살부터 개수가 들어왔고 19살 임수가 들어왔다. 그럼 물이 들어왔으니까 어때? 이 애가 들어와 있어서 수생목, 금생수. 천간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들어와서 이 천간에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 물이 나무를 줘서 불을 살려주는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굉장히 운이 좋아서 공부도 되게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불이에요. 이렇게. 아까 불이 뭐라 그랬어요? 비견, 덕재. 본인, 형제, 같은 여자친구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천간에만 있어요. 간목이. 그러니까 천간에 물이 들어올 때 되게 좋다. 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진토가 두 개, 술토가. 그러니까 토가 한 70% 되는 거예요.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또 진토가 있다. 거기에 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물이 조금 지장간에 숨어 있어. 그러면 이 불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 친구고 이 땔감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생해준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역학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기운은 사실 이 간목이에요. 이 간목 때문에 살아난 사주예요. 어렸을 때 물이 들어와. 그러면 상생이 되는데 지지에는 만약에 쉽게 말해서 물이 들어올 땐 나빠요. 왜? 지지에는 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운을 굉장히 잘 탄 사주예요. 어렸을 때 임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 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물이 있어야 상생을 하겠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하니까 직업에 대한 성취감이나 그 대신 이 토는 본인한테는 아까 표현이라 그랬죠.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근데 목이 약한 사주들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소심해져.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맨 걱정하는 스타일. 그 다음 얘를 잃을까봐. 물이 없으면 이 나무를 생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권력력이 강하고 직업에 대한 성취감이 강하고 체면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근데 요새 맨날 지각 그 얘기하죠.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간이에요. 신경계통이고 근육에 해당한다. 그럼 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아요. 저녁에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간이라는 건 우리가 잠을 자서 맨날 10시간씩 자. 근데 5시간 잤어. 그럼 멍 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목이 없는 사주들. 그리고 이 목이 없다는 거는 또 뭐가 잘 들어온다 그랬어요? 제 방송에. 영이 잘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상갓집이나 뭐 무속인집이나 아니면 친구 중에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손만 잡아도 타는 사주예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럼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 가끔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리고 이 무속인들은 다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야 영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영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사실은 암에 잘 걸려요. 무속인들 저는 퇴마사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한 일주일에 2-3명씩 와요. 왜냐면 신기가 너무 세지면 제가 이제 퇴마를 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오른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장기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그게 우리 몸은 세포들이 다 오른쪽 돌아가는데 유일하게 암세포만큼은 거꾸로 돌아가요. 그럼 그게 장기적으로 안 좋은 탁기가 이렇게 영혼이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풍수학적으로 목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도 특히 천간에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사실 다 천간에서는 물이 들어와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임수가 들어올 때는 수생목, 목생활 해주고 개수가 들어올 땐 수생목, 목생활 해준다. 근데 지지에서 물이 들어올 땐 역극당해요. 왜냐면 지지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 목이 없거든. 그러면 토가만 하면 어때요? 물을 다? 이 흙이 덮쳐버리면 이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없어질 때는 남편, 남자, 이런 직업, 관, 명예 이런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이한테는 자궁에 해당한다. 그러면 신장에서 어때요?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 화장실을 잘 다니고. 그냥 방광에 기가 없으면 방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짜주질 못해. 방광에는 오줌보야. 오줌보를 꽉 짜지 못하면 고여 있겠죠. 그럼 물만 조금만 먹으면 화장실 가면 나는 수가 없다. 이 사주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술 같은 게 해독이 잘 안 된다. 올해 지금 뭐 임기를 다 채우고 버틴 이유는 올해가 개묘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은 나빠요. 지금 땅이 들어와 있어요. 60세 지금 무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60%짜리가. 근데 올해가 개묘년 20%짜리가 물하고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묘목이 있으면 물이 들어와도 수생목, 목생활 해주거든. 근데 이제 7월달 되면 7월 7일이 넘어가 7월 7일 17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기미가 들어와요. 기미. 그러면 이건 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다른 이제 10%짜리에도 무시 못해요. 왜냐면 60%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흙이 기미가 들어오면서 지지에 쉽게 말해서 금이 없어요. 그러면 토가 막바로 어때요?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직업 잃고 관 잃고 다 깨지게 된다. 7월달. 그러니까 7월달이 굉장히 언제까지냐면 이게 7월 7일에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제 나쁜 걸 뻔히 알면 이럴 때는 이제 금을 넣어주면 돼요. 이런 달에는 원래는 진짜 필요한 건 지지에 목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줘야 목만 넣어주게 되면 물이 들어와도 상생이 돼요. 근데 이 사주의 약점은 지지에 묘목이 있더라도 이번 달 같이 이렇게 토가 들어오면 금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물을 없애기 때문에 명예선성이나 구설, 관제수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지금 갑진년이니까 초반은 그래도 나무가 들어와요. 천간에서. 근데 지지가 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보들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삼재란 말이에요. 이 삼재라는 건 뭐냐면 9년을 살아서 요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올해 삼재 때문에 버틴 거예요. 삼재는 원래 1년 후는 20%밖에 안 되는데 올해가 이제 묘목이란 말이야. 그럼 묘목이 되게 되면 이 기운이 3배 세지면 이 대운하고 똔똔이 되는 거야. 60%가 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년은 좀 틀려도 내년은 이제 악삼재가 되는 거예요. 삼재라서 뭐 3년 내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호삼재라도. 왜냐면 내년엔 토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 토가 20%짜리가 60%가 돼요. 대운이 60% 나빠. 그러면 내년에는 120% 나쁜 거예요. 내년에는 또 이 물이 다 없어지니까 관이나 이 명예손상 이런 걸 다 깰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진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깜빵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월살이 있어요. 월살. 월에 이 술토. 이 사주에서 제일 나쁠 때는 10월달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날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0월 18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이때 술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술토의 월살이란 건 뭐냐면 농부들도 알아. 월살이란 건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씨들이 다 죽어. 그래서 이 월에 월살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나빠. 이런 건 사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요. 이 술토만 들어오면 아주 아작이 나거든. 박살나야죠. 운이. 관제수가 생기고 막 남편을 잃게 되고. 그때 남편이 잃은 날이 무술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날짜에서 찾아보시면 무술이더라고 제가 보니. 월살 때문에 남편이 잃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